나도양 청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젊은 작가가 남긴 짧지만 깊은 이야기, 나도양의 청춘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청춘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희망, 열정, 설렘, 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청춘은 그렇게 찬란하기만 할까요? 어쩌면 청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청춘의 민낯을 아주 섬세하고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이 나도양의 청춘입니다. 나도양은 1902년에 태어나 192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가난과 시대적 혼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을 보였고 아주 젊은 나이에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그리고 오늘 볼 청춘 같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은 현실을 직시하는 힘과 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섬세함이 특징입니다. 나도양이 살았던 1920년대 조선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전통 사회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혼란기였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 신문물 서구, 사상이 밀려왔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가난과 억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청년들은 꿈은 꿀 수 있으나 그것을 이룰 기반은 갖추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도양은 청춘을 씁니다. 청춘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청년은 고시 공부를 위해 서울로 상경한 가난한 학생입니다. 처음 그는 분명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살 곳조차 마땅치 않았고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배고픔에 집중이 되지 않고 도서관에 가도 책은 먼지가 쌓여 있고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기대를 품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외면합니다. 친구들은 바쁘다고 돈이 없다고 차갑게 대합니다. 주인공은 점점 자존심이 무너져 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도 그는 애써 자신을 다잡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며. 그러나 버티기에는 너무도 많은 고통이 주어집니다. 결국 그는 어느 밤 모든 것을 포기할 결심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다리 위를 걷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죽음은 가까웠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다리 난간을 넘지 못합니다. 자살할 용기도 죽음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섭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외로운 그 참담한 현실로 이 장면은 단순히 자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청춘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 삶에 대한 미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쉽게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청춘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작품의 인물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인공 나는 끊임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상은 공부해서 출세하겠다는 순수한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빚을 갚지 못해 쫓겨나고 돈을 빌려 다니며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고단한 생활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굶주림, 굴욕, 외로움, 절망, 그리고 결국 죽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지만 살아야겠다는 체념 섞인 결심으로 돌아섭니다. 이 심리 변화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듯 생생합니다. 나도양은 청춘의 내면, 즉 고통과 불안, 좌절과 체념을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청춘의 불안정성입니다. 청춘은 결코 찬란하기만 한 시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만 방향을 찾기 힘든 가장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둘째, 이상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런 이상을 냉혹하게 짓밟습니다. 청춘은 이상을 품지만 대부분은 현실의 벽 앞에 부서집니다. 셋째, 삶에 대한 끈질긴 집착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은 쉽게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결국 살아내야 하는 것이 청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도양이 청춘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청춘은 사실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꾸미거나 미화하지 않고 가난하고 초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주인공의 내면을 정교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담을 넘어 당시 청년 세대 전체의 고통과 좌절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청춘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주인공처럼 꿈을 품고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 나도양은 말합니다. 청춘이란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아무리 쓰라리고 초라해도 그래도 살아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나도양의 청춘을 통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 청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이들의 뜨겁고 아픈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